옛날 어느 커다란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생일 선물로 딸에게 금으로 만든 공을 주었죠.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고마워요, 아빠. 공주는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항상 그 공을 가지고 놀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공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공주는 연못 옆으로 가서 계속 즐겁게 놀았어요. 바로 그때 공주는 자신이 던진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내 공! 공주는 그 공을 쫓아 달렸지만 그 공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어요. 마침내 그 공이 연못에 빠졌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어요. 안 돼! 공주는 연못 옆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공,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지?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내 아름다운 공주여, 왜 울고 있나요? 개굴. 공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 살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연못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에게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리는 공주 쪽으로 폴짝 뛰어 가까이 오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여, 개굴, 왜 울고 있나요? 그 공주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개구리가 말을?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말하는 공주님. 말해보세요, 왜 울고 있죠? 정신을 차린 공주는 개구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선물한 그 금으로 된 공을 연못에 빠뜨렸어. 벌써 가라앉았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는 공주의 발 옆으로 가서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그 공을 찾아올게요. 대신 공주님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개굴. 공주는 궁금했어요. 부탁이 뭔데? 만약 저를 공주님의 친구로 허락하신다면 성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개굴. 공주는 잠시 생각한 뒤 그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물속으로 점프한 뒤 사라졌어요. 얼마 뒤 개구리가 그 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공을 던져주었어요. 공을 다시 찾은 공주는 무척 행복해하며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던 개구리는 그대로 남겨진 채 공주를 향해 소리쳤죠. 아름다운 공주님, 저를 잊은 건가요? 성에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개굴. 공주는 멀리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못생긴 개구리랑 나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개굴. 공주는 그대로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자 노크 소리가 들렸죠. 하녀는 개구리가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공주가 그 개구리를 초대했으며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놀라서 물었지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공주? 아빠.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네가 공을 가져오도록 개구리와 약속했다면 네가 한 말은 지켜야지. 왕은 하녀에게 개구리를 안으로 들여 환영해 주라고 일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와서 저녁 식탁 옆에 멈췄어요.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개굴.
크게 점프한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언짢아하며 그를 보았죠. 왕은 개구리가 먹을 음식을 주문했지만 개구리는 사양했어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공주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개굴. 개구리는 공주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저녁 식사 후 떠나겠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떠날 생각이 없었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공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개구리는 졸렸어요. 공주님, 너무 졸려요. 괜찮다면 공주님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아버지가 노하실까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침대에 올라 공주의 베개를 베었죠. 공주는 화를 참으며 개구리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를 깨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공주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떠날게요. 그 못생긴 개구리가 곧 떠날 거라고 하자 공주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좋아, 바로 말해. 부탁이 뭐야? 제게 키스해주세요, 사랑하는 공주님. 그 공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감히?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개구리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키스하는 건데 뭐 괜찮아. 확실히 다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불빛 때문에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빛이 사라지고 잠시 후 공주는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무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남자에게 물었죠. 누구죠?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공주여, 난 저 먼 땅의 왕자입니다. 마녀가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 주문을 풀려면 공주와 하룻밤을 자고 공주와 키스를 해야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하면서도 또 행복해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딸아, 개구리가 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말이다. 왕은 왕자에게 며칠 더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들이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갔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하여 제 왕국에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죠. 연못 옆에는 그들을 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거라 개구리야. 너도 언젠가 너의 공주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즐겁게 웃었어요. 얼마 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먼 곳에 왕자가 살았어요.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를 찾으려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가까운 나라의 공주들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왕의 성으로 왔답니다. 왕자는 진짜 공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도 그의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했으면 싶었지요. 수년이 흐른 뒤 그는 공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왕자는 계속 슬프고 절망스러워하며 살았고 왕과 왕비 역시 이런 아들의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생각에 잠긴 어느 날 밤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비가 쏟아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온 성에 메아리 쳤지요. 왕자는 창문으로 비치는 번쩍거리는 번개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공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어요. 성 안에 울리는 소음 사이로 신하 중 한 명이 문의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한 젊은 아가씨가 몸을 떨면서 서 있지 뭐예요? 그 가난해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매우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무척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신하는 안타까워하며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온 손님을 거절할 수야 없지. 안으로 들이게. 그 왕은 이 상황을 경비병에게 알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경비병은 그녀를 성 안 거실로 데려와 난로 앞에 앉게 했지요. 비에 젖은 소녀의 옷을 보고는 여왕이 신하에게 아가씨에게 입힐 만한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이 날씨에 뭘 찾고 있었나요? 저는 먼 나라의 공주입니다. 저희 성은 적군에게 공격당했는데 저를 보호하려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군인들과 함께 저를 몰래 멀리 보내셨어요. 하지만 군인들을 잃어버리고 저만 혼자 이 성을 발견했답니다. 왕비님께 감사드려요. 그 여왕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를 성에서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왕자는 그 미스터리한 아가씨가 궁금해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그때 그녀는 왕비가 준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죠. 머리가 다 말랐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요. 아가씨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어요. 방으로 들어간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공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지요. 여왕이 정말로 공주가 맞는지 알아보라고 왕자에게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공주일까? 오늘 밤 알아내자꾸나. 왕자와 공주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에게 반해버린 왕자는 그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했지요. 여왕은 공주가 머물고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침대 아래 콩을 놓고는 7개의 매트리스로 그것을 덮어두었어요. 아가씨는 그날 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그 이상한 침대에서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여왕은 그 공주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잠은 잘 잤나요? 왕비님이 마련해 주신 곳은 너무 좋았지만 잠은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정말로 딱딱한 곳에서 잔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여왕이 생각한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오직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가 덮인 그 침대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왕자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들은 왕자는 마침내 진짜 공주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왕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왕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성에서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의 왕국을 구하려고 군대도 보내주었답니다. 얼마 뒤 왕자는 공주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 공주? 프로포즈를 받은 후부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밤 공주는 유리상자에 그 콩을 넣고 성의 가장 좋은 곳에 전시해 두었어요. 수년 동안 진실한 사랑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죠. 그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답니다.